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오늘 아침 달력에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몰아닥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낚시금 오고 일단 대피했습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라네요. 이만하면 무시무시한 추위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붕어들은 갑자기 추워지면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저는 먹는다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겨울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추워지니까 미친 듯이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기온과 바닥수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죠.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온의 변화와 마리수가 비슷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붕어가 온도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붕어는 갑자기 추워진 날도 잘 나옵니다. 바닥수온이 미쳐 내려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많이 먹고 은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붕어는 겨울에 동면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이론이다라는 것을 최근에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공 낚시터 맑고요. 현재 영하 7도, 북풍이 초속 0m, 바람은 없네요. 기압은 1032 헥토파스칼, 아주 고기압입니다. 붕어는 바닥에 납작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겨울 붕어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집어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300cc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고요. 자, 과연 올겨울에도 갑자기 추워지면 붕어가 나올까요? 저는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집어는 해야죠. 멀리 있는 붕어를 이렇게 달아서 불러 모으려면 집어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급적 집어할 때는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요. 경사가 앞으로 급하게 져 있기 때문에 크게 허챔질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떡밥이 경사진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가 몰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0cc만 하고 템포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영하 8도 이 추운 겨울에도 붕어가 나올까요? 지감독의 낚시 세상은 자연과 함께하는 낚시 한야레저와 함께합니다. 떡밥이 얼어서 잘 안 뭉쳐집니다. 4g대 이하의 저부력질을 쓰신다면 이렇게, 오늘은 저도 약간 저부력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사선을 충분히 잡아주셔야 제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사선을 잡아주지 않고 탄착 오차로 인해서 더 멀리에 떨어진다면 집어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집어는 정확한 곳에, 내가 낚시하려고 하는 곳에, 정확한 곳에 넣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템포 낚시로 똑같이 달아가지고 템포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도 오늘은 4.2g대 저부력질을 4.2g 저부력 하니까 여러분들 참 어떤 분들은 웃으시죠. 저는 6g, 7g대 찌를 쓰기 때문에 4.2g은 굉장한 저부력입니다. 자, 일단
떡밥이 다 들어갔습니다. 떡밥이 다 들어갔고요. 템포 낚시 하기 전에 수온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하 7도일 때 바닥 수온은 얼마나 되는지 수온계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한 7도. 근데 지금 바로 밖에 나와가지고 추워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7도. 7도 정도 됩니다. 자, 집어넣고요. 사실은 갑자기 추위가 들이닥친 어제 제가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불고 너무 추워서 엄두가 안 났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입질이 미친 듯이 올 거라는 생각도 안 났고 어제 밤에 자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왼쪽 초록색 낙해미에는 수수유, 빨간색 낙해미에는 편대를 쓰고 있습니다. 메카닉 편대. 크루텐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달려 나올 때가 있죠. 끝에 이렇게 달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떡밥을 잔여 물질을 그냥 다는지 떼고 다는지 이런 궁금할 때가 있죠. 저는 그냥 뗍니다. 왜냐하면 어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같이 있을 때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그루텐만 남아 있을 때는 덜 먹습니다. 그래서 수거 들여서 떡밥을 갈 때 이렇게 그루텐이 바늘 끝에 달려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하고 다시 다는 게 좋습니다. 네, 어분하고 같이 뭉쳐 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해서 그냥 그걸 달려있는 걸 다시 넣어봤는데 입질이 없더라고요.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떼고 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또 왔네요. 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저는 뗍니다. 이 향붕어 낚시가 12월까지는 괜찮습니다. 12월까지는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우스를 올 겨울에 제가 하우스를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우스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했을 때 그때가 좋습니다. 땅이 얼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얼고 나면 계속 추위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밖에서부터 땅이 얼어서 들어오겠죠. 밖에서부터 이렇게 얼어서 물 바닥까지 그 지열이 타고 들어오면 물론 영하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땅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낚시가 됩니다. 예, 하우스도 그렇고 일반 노지도 그렇고 땅이 얼기 전까지는 겉에가 물이 설령 언다 하더라도 불호 하나 이제 물대포를 쏴서 녹여서 낚시를 하시죠. 그때까지는 됩니다. 12월 말까지는 향붕어 낚시가 됩니다. 근데
1월에는 좀 뜸하더라고요. 오늘 12월 2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12월 1일에 낚시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12월 2일, 1일 낚시하신 분들 아마 어디가 됐든 아마 손맛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붕어들이 더 추워져서 동면 모드로 들어갈 때 영양분을 비축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비축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갑자기 추워진 그 다음 날이라서 어쩌면 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이야. 올라옵니다. 이야, 여러분. 이야. 이번엔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왔네. 지 올라오는 거 보셨죠? 아, 정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뜰채가 얼어가지고 이야,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이 추운 날 먹습니다. 자, 뜰채 감싸서 장갑 뜯겼습니다. 이거 낙새. 아이고. 자, 여러분, 낙새. 이 추운 날 올라옵니다. 가라. 이 추운 날도 먹긴 먹습니다. 정말 간만에 멋진 찌올림 한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이구, 야,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찌가 이상했습니다. 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이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아이고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새. 안녕하세요. 입 안 벌리냐? 낙새. 가라. 잘 가라. 이번에는 바늘이 거의 올라옵니다. 이야, 여러분. 이야, 멋지게 올라오네요. 왼쪽이 슬그머니 올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철 낚시. 이렇게 추운데 또 예쁜 붕어 얼굴 보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뜰채에 감싸서 이렇게 낙새 한마디 해라. 안에 실은 간도라에는 열심히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이야, 요게 입질입니다.
야, 참. 영하 6도의 겨울붕어. 예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낙새. 붕어 보이시나요? 낙새. 아, 춥습니다. 이제 바람이 낮이 되니까 바람이 좀 붑니다. 땅이 얼었을 때는 바닥이 너무 차가우니까 이 아이들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또 들어갔습니다. 자, 야, 여러분, 와, 겨울붕어인데도 이렇게 힘을 씁니다. 이리 와라.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따박따박 나옵니다, 여러분. 자, 어우, 예쁜 놈 나왔습니다. 낙새.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이야. 찌가 쑥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놈 이렇게 힘쓰냐? 겨울인데도 붕어가, 야, 완전히 이거 뭐 안전벨트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낙새. 안녕하세요. 얘는 입을 벌립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인데도 나옵니다. 겨울인데도 나옵니다. 가라. 야, 요거 참 제가 이겼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엔 입에 넣었다 뱉었다 하다가 먹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찰나의 챔질에 성공했습니다. 낙새. 안전벨트까지 딱 하고 나오네요. 참. 오, 예쁩니다. 여기 붕어는 다 예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봐. 입이 얼었니? 여기 또 올라옵니다. 와. 자,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낙새. 야, 여러분. 참. 아이고, 얘놈 봐라. 어휴, 힘쓰네. 야. 아이고. 자, 여러분. 자.
가라. 너도 올겨울 잘 날아.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동면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강추위가 몰아닥쳐도 마구 먹을 때입니다. 12월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내려가는 입질 없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이야, 고개 입질입니다. 이야, 고개 입질입니다. 자, 점잖게 떠올랐습니다. 이야, 어이구야, 저것도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오, 아이고야. 야, 너 나와. 왜 그래, 너 나와. 자, 낙새. 이쁩니다. 제가 키우는 개 이름도 낙새인데, 낙새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자. 고개 정말 이번에는 점입질이었습니다. 점입질을 챘습니다. 챔질 성공. 아유, 이 뜰채가 떡떡 얼어붙네요. 아이고, 낙새. 여러분, 제 손도 꽁꽁 얼어가지고 지금 뭐 아직 얘 뭐라고 합니다. 춥지 얘야. 가라. 제 손도 손이 곱아가지고 지금. 와, 그렇지. 와, 그렇지. 와, 참 멋집니다. 와. 정말 멋지게 환상적으로 이번에는 올라왔습니다. 찌가. 오늘은 저 녀석도 올라왔다 내려가네요. 자, 여러분, 멋진 찌 올림이었습니다. 잘 살아라. 가서 가자.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붕어들이 입질을 할까? 아니면 참 잘 먹을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동면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먹어두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 추위에 갑자기 추워진 이 영하의 날씨에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마리수는 한 10여 수 이상 나왔는데 뭐 그 정도면 뭐 이 추운 날씨에 적은 마리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찌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저도
낚시를 해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입질은 왔습니다. 확실하게 먹어서 후킹에 성공해서 랜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마리수는 한 10여 수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제 예상대로 거의 미친 듯이 먹기는 먹습니다.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영하 8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영하 거의 점심때가 다 됐는데요. 영하 한 4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손이 다 얼어가지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오늘 입질은 참 내려가는 입질보다 거의 올리는 입질이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제 궁금증도 풀었고요.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낚시! 아유, 추워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여기는 초원 낚시터에 있는 향붕어 연구소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향붕어 낚시 연구를 위해 12월 1일부터 1월 초순까지 모든 환경의 변화와 추이를 집계하고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102 풍영 남동 풍영.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향붕어 연구소의 동절기 데이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먼저 진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저수지 주변에서 포크레인 작업이나 땅에 진동이 일어나면 입질이 끊긴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셨죠? 맞았습니다. 붕어는 진동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깊은 곳으로 숨거나 바닥에서 뜹니다. 12월 2일 비닐 바람막이 작업을 하느라 콤프레셔를 좌대 우에서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진동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조항이 안 좋았습니다. 11월 말 9번 자대를 똑같은 비닐 작업을 할 때는 콤프레셔를 쓰지 않고 드라이버로 살살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날씨나 기압 모든 조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영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진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진동 1대이고 어쩌다 2 초반대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3일 바로 이 근처 파주에서 진동 2.2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후로 3일간 최상의 호조항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진도가 미약한 지진은 붕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도가 적어도 3 이상은 돼서 어느 정도 미세하게 땅이 움직이는 것이 감지돼야 붕어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고기압을 보이고 있다가 살짝 기압이 떨어진 날 보겠습니다. 계속 1030대의 높은 고기압대를 유지하다가 1018에서 1020대로 떨어진 날 조항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날은 비슷한 기압이었는데 대박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그 기압에 적응한 거 아닐까요? 다음은 기온과 바닥 수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죠.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온의 변화와 마리수가 비슷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붕어가 온도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력도 한번 봅시다. 음력 말일과 15일 두 날은 정말 조항이 안 좋았습니다. 달이 조금이라도 비켜가는 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붕어는 변온동물입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내려간 오초에 맞출 때는 48시간에서 52시간이 걸리고
기온이 올라가서 붕어 체온을 올릴 때는 72시간, 즉 온도가 따뜻해지는 것에 온도를 맞추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답니다. 일본에서 담수어 교육을 받으신 초원 낚시터 오은손 회장님 말씀입니다. 관련 자료나 문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잘 나오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9번에서 10번 자리에서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 자리에서만 잘 나오는 겁니다. 채비와 떡밥을 똑같이 해보고 실험면을 바꾸어도 유독 그 자리만 잘 나왔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개장 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만 앉으실 거라고 아우성일 테니까요. 그래서 수중 로봇을 바닥으로 들여보내서 탐색을 해봤습니다. 혹 안 보이는 뭔가가 이를테면 돌무더기나 붕어들이 좋아하는 은신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바닥 수온이 그곳만 1도가 높은 것이 측정이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저희가 수중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수중 로봇을 준비해서 수중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중 로봇을 물속에다 넣고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라이트도 켜고 쭉 더. 자, 수중 로봇이 수중 드론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자리 요 바닥이 어떻길래 과연 그쪽이 붕어가 잘 올까? 자, 그대로 밑으로 하강을 합니다. 내려갑니다. 드론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화면이 보이시죠?
수중 로봇이 기지로 들어옵니다. 라이트를 밝히고요. 커다란 개구리 같습니다. 기지로 들어옵니다. 기지로 들어옵니다. 이 온도가 다른 곳은 3도였는데 여기는 4도로 측정된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소원 오영길 사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대로 샘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게 측정이 됐던 거죠. 샘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반대로 여름에는 그곳만 시원할 겁니다. 여름과 겨울철엔 이곳이 잘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봄, 가을, 샘 온도와 바닥 온도가 비슷할 때는 아마 자리 편차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대 밑에 붕어가 몰려있다는 사실도 증명이 됐습니다. 디포라는 어군 탐지기를 좌대 밑에 넣었는데 엄청난 붕어들이 떼로 모여있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자료 그림 한번 보시죠. 붕어가 오늘은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수중 밑을 탐사를 합니다. 이렇게 낚싯대 있는 위치에 던져서요, 붕어가 있는지 집어가 되는지를 탐지를 합니다. 자, 찌 있는 부분에 왔습니다. 과연 붕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붕어가 없습니다. 지금 붕어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점점 당겨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동절기의 이 추운 날은 좌대 밑에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띠디 소리가 안 납니다. 계속 당겨 봅니다. 계속 당겨서요. 계속 당겨서 과연 좌대 밑에 붕어들이 있는지 좌대 밑에 있는 데까지 오겠습니다. 계속 와서 아직도 모니터에는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자, 점점 당겨옵니다. 소리가 납니다. 점점 더 당겨옵니다. 더 옵니다. 점점 좌대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납니다. 점점 더 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소리가 많이 납니다. 더 좌대 가까이 더 옵니다. 어이구, 좌대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야, 이게 뭡니까? 붕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수심 1.8m, 2.3m, 좌대 밑에 바로 기포가, 좌대 있는데, 달랑 붙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붕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대 밑에 동절기에는 따뜻한 날, 동절기에는 추운 날, 좌대 밑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좌대 밑에 따뜻하니까 이 붕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디포는 좌대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더 디포를 잡아가지고 좌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좌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훨씬 많은 붕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붕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절기에는 모든 향붕어들이 이렇게 좌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걸까? 그러면 이 좌대 밑에 있는 이 붕어들을 어떻게 유인해서 잡을까? 지감독의 낚시 세상에서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채비를 넣었더니 그때는 물지를 않았습니다. 좌대 바로 아래에서는 스티로폼이 열을 방사해 붕어는 모여 있는데 따뜻해서, 바닥은 육지가 가까워 땅이 얼어서 그 차가운 지열이 바로 전달이 돼서 바닥 수온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붕어는 떠 있습니다. 그리고 붕어는
갑자기 추워진 날도 잘 나옵니다. 바닥 수온이 미쳐 내려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많이 먹고 은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붕어는 겨울에 동면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이론이다라는 것을 최근에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낚시터가 아무리 물대포를 쏴서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해도 최근 1월 들어서는 큰 조항이 없을 겁니다. 12월에는 그나마 잘 나왔는데요. 아마 활성도가 미약해서 그럴 겁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도 붕어를 집어를 해서 잡는 것보다 여기저기 부지런히 옮겨다니면서 잡는 것이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붕어는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로도 한동안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먹고 그만큼 적은 칼로리를 나누어서 쓰면서 산다는 이야기죠. 12월 한 달은 먹고 또 먹고 저장했다가 더 추워지는 1월에는 아마 깊은 곳에 은신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라 찌맞춤은 바늘 떼고 딸깍이 아니라 바늘 떼고 한목에 맞추고 한목을 그대로 내놓고 낚시를 했습니다. 아주 예민한 찌맞춤을 한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대동소이합니다. 단 1월 초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12월 말 무지막지하게 먹었던 이 아이들도 아마 1월 초 강추위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12월은 붕어가 그렇게 잘 나왔을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그 여러 명이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지금까지 찌는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1월 초 영하 20도의 향붕어 연구소 얼음판 위에 지감독이었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입질 있나? 없어? 아직도 입질이 없답니다. 일주일째입니다.